자, 지금부터는 민영화 문제입니다. 민영화. 민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원래 의미의 민영화는 밖으로 빼는 거야. 밖으로 빼는 거. 반면에 이제 밖에 시장 논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걸 내부 민영화 또는 행정의 경영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 봤던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빼는 걸 볼 겁니다. 자,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공공성보다는 좀 더 기업성이, 그 다음에 어떤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의 직접 공급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무원을 통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대안적으로 다른 애들, 시장이라든지 또는 비영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대개 쓰레기 수거라든지 사회복지사업 운영이라든지 시설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분야별 전문가가 낫잖아요. 이런 거는 뭐가 될 수 있다? 민간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안 되는 게 있어. 뭐 국방이라든지 뭐 치안 같은 것들, 또 뭐 있어? 특허라든지 특허심사 같은 것들, 또 사법심사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민영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공공성이 강한가 약한가, 독점성이 강한가 약한가, 가격이나 경쟁 논리가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들어올 수 있다면 민영화, 안 되면은 정부가 해야 되겠죠. 효율성이 형평성인가, 형평성이라면 정부가 할 거고요. 효율성이라면 민간한테 맡기겠죠. 또 민주 통제가 요구된다면 정부가 할 거고, 아니야 능률이나 전문이 더 중요하다면 민간이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66번은 틀렸는데 최고가치제도는 이거는 미국 게 아니라 영국 거예요. 자, 영국은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방만하게 운영했던 거야. 그래서 대처정부가 78년도인가요? 들어와가지고 지방에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 할 때 지방하고 다른 민간 기업하고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겼다. 그럼 민간한테 돈을 주고 그 지방정부의 그 부서는 폐지해요. 이게 바로 의무경쟁 입찰이야. 의무경쟁 입찰.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 무조건 싸게 입찰하겠죠.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서비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7년 만에 정권이 이제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들어온 게 뭐다? 최고가치제도야. 일단 지방정부가 먼저 해봐. 한 다음에 평가를 해갖고 평가 결과 좋지 않다면 민영화 시켜야 돼요. 어쨌든 중앙이 한 거니까 하향적인 성격은 맞는데 뭐가 틀렸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 개혁이었고요. 무조건 민영화 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 입찰 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지방 정부한테 맡긴 다음에 중앙이 평가해보고 평가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때 가서 뭐 한다? 이제 민간한테 넘기는 거죠. 어쨌든 미국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능성과 응익성 개념을 구별해야 돼. 응능성은 능력자가 많이 내는 거야.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재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죠. 형평성 쪽이죠. 반면에 응익성은 아니야. 가격 개념이에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가 돈 내라는 소리야. 가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부문의 원리의 도입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 도입은 가격과 경쟁인데 응능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응익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과 조세가 아니라 세수입이 아니라 세외 수입. 민영화되었을 땐 민간업자는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능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응익성이다. 일반적 세금이라면 능력자, 부자가 많이 낼 겁니다. 다음에 세외 수입이라면 쓴 만큼 내는 거니까 가격 개념이겠지. 그건 응능성이 틀렸습니다. 7번 틀렸고요. 8번입니다. 사용자 부담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들어오면요, 낭비하지 않을 거니까 효율성이 좋아져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 못 쓸 거니까 형평성은 떨어지겠죠. 그렇지? 만약에 이 부담의 공평성이 형평성이라면은 이건 틀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썼기 때문에 네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그만큼의 이득을 봤으니까 네가 그만큼의 돈을 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재정 부담은 공평한 거죠. 쓴 만큼 내는 거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갈라가지고 약자와 강자 이런 문제였다면 틀렸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썼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의 공평성 그 얘기야 지금. 자, 이거는 68번은 맞았습니다. 형평성 개념이 아니라 쓴 만큼 내라 그런 의미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이거는 민영화와는 약간 다른데 민간위탁도 민영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민영화는 원래 의미의 민영화는 뭐다? 완전히 시장에 넘기는 거야. 생산도 정부, 민간이 하고 책임도 민간이 지고 소비자한테 돈 받는 게 완전히 민영화된 겁니다. 근데 민간 위탁은 어떤 의미다? 정부가 계약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공공재도 계약할 수 있어. 공공재는 민영화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민간 위탁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물론 민간 위탁도 광의의 민영화는 맞지만은 협의로 본다면은 민간 위탁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정부가 돈을 다 대는 거예요. 다만 생산만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민간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고 소비자가 비용을 대는 건 면허 방식이고요.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100%다 누가 줘야 돼? 정부가 줘야 돼요. 그치? 이게 민간 위탁이다. 민간과 계약을 할 겁니다. 반면에 다른 정부와 계약을 한다면 사무위탁이겠죠. 정부 간 계약이니까 이건 정부와 민간의 계약인데 생산만 민간한테 맡기고 책임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비용 부담은 전부 다 정부가 할 겁니다. 반면에 민간에 맡기고 비용을 소비자가 되는 것은 면허 방식이야. 면허 방식. 이거는 틀렸죠. 자, 비영리 단체도 얼마든지 민간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한테도 물론 비영리도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감시나 이런 권한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거기에 들어간 실비를 줄 수 있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성이 있으니까 비영리 단체한테 맡기는 거고 거기에 들어간 실비 정도는 비영리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영리 말고 비영리도 민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71번입니다. 시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이나 경쟁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 논리가 작동하면은 효율성이 좋아질 거고요.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겁니다. 반면 경쟁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독점이다. 이런 걸 민간 위탁시켰다면, 민영화시켰다면은 오히려 독점만 양산될 거고, 독점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생산량은 줄 거고, 가격은 높아져서 효율성도 떨어질 겁니다. 그치? 그래서 시장성이 큰 서비스라는 건 가격 논리가 작동하고 경쟁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야. 이런 걸 민영화시키면은 경쟁 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익이 큽니다. 오히려 시장성이 작은 것들, 독점성이 강한 걸 민영화시켰을 때는 오히려 실익이 작겠죠. 결국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질 거고 생산량은 줄 거니까요. 이건 틀렸습니다. 시장성이 크다는 건 시장성은 뭐다? 가격이나 경쟁 논리. 한마디로 가격이 작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야. 그치? 이게 작동한다면은 오히려 민영화했을 때가 실익이 크다는 거야, 이거. 이거는 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크다고 바꿔줘야 되겠죠. 자, 공과금의 부과는 민영화가 안 돼요. 부과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돼. 근데 수납은 됩니다. 은행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얼마든지 수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법심사는 안 됩니다. 특허심사도 안 되고 시험에 나왔던 게 주민등록사업도 안 됩니다. 왜? 공공성이 요구되니까. 그래서 공과금의 부과는 안 돼요. 부과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수납은 얼마든지 세금 수납은 은행이라든지 딴 데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공과금에 부과하고 수납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내려갈게요. 시장성을 활용한 정부 기능의 재조정 방안 중 하나인 민간 위탁은 민간 나갔잖아요. 민간 나가면 정부 서비스가 민간 나갔단 말이야. 그치? 아무리 민간이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 돼요, 결국은. 근데 이걸 민영화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책임 소재 넣고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책임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하는 게 낫다? 정부가 나요. 반면 효율성 같은 건 누가 하나? 민간이 낫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은 말 그대로 책임성 같은 것들인데 이건 누가 하는 게 낫다? 정부가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은 이런 공신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고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걸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민간 위탁이지만 민간이 하는 거지만 그 서비스는 분명히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 돼요. 정부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74번입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 자율성은 좋아지겠지만 역시 마찬가지 시장은 돈이 안 되면 그만둬요.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또 잘못되었을 때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정부가 다 했다면 책임이 명확하겠지만 보다시피 분리시키다 보니까 책임성이 떨어지겠죠. 돈이 사업이 안 되면 그만두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정치 책임도 안 되고요. 돈이 안 돼 그만두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치? 이러다 보니까 안정성이니 책임성이니 공신력이니 형평성이니 이런 건 누구다? 정부가 한 게 맞고 대신 민간은 전문성이나 능률성 같은 것들, 서비스의 질 이런 건 민간이 낫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안전하고 책임성은 정부가 낫습니다. 반면 시장 자율성은 좋아진 건 맞아요. 75번입니다. 진짜 민영화돼야 될 거는 적자 사업이라든지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적자 사업을 누가 민영화하겠습니까?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수익 사업만 민영화되는 현상이 벌어져. 이걸 크림 탈취, 크림 스키밍이라고 그래요. 좋은 것만 빼나간다는 겁니다. 진짜 나가야 될 걸 적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적자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자만 싹싹 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만이 민영화되는 것을 크림 탈취다 또는 크림 스키밍이다. 좋은 것만 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았죠. 75번은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리와 역대리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계층제로 일을 합니다. 계층제로. 옛날엔 이 사람이 제일 능력자였어요. 또 여긴 의회가 있고 여긴 국민이 있죠.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고 의회가 행정부의 수장들이 밑에 있는 부하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가능해요. 대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복잡해서 전문성 여기 있습니다. 얘가 또 잘 알아요. 이러니까 윗사람이 얘를 통제하지 못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의회를 통제하지 못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 국민보다는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행정부의 장보다는 실무부서 장들보다는 실무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부하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걸 복대리 문제라고 그래. 복대리 문제는 오히려 계층제 실패예요. 그래서 얘가 통제 안 되니까 민영화 시켜버린 거야. 그래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 그래도 복대리지만 내 부하 맞잖아요. 법적으로 국민은 의회는 행정부를, 요 장들은 요 밑에 있는 부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민영화 시켜버리면 이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이거는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독자적 주체이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행정부장이라든지 공무원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사라지겠죠. 이걸 뭐라 그래? 역대리 문제라고 그래요. 역대리 문제. 그리고 역대리 문제보다 민영화되었을 때 아예 통제 장치가 끊어진 현상을 역대리 문제라고 그러고 복대리 문제는 보다시피 무층적으로 대리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윗사람이 또는 의회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야. 통제하기 어려워서 민영화 시켜버리니까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끈이 끊어져 버리는 게 뭐다? 역대리 문제라고 그래요. 틀렸죠.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반복되는 건 복대리인 문제고요. 복대리인 문제고 이건 민영화 시켰을 때 아예 통제가 안 되는 현상을 역대리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176번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민영화 얘기고 그다음 학자가 나올 겁니다. 사바스가 나와요. 사바스는 민영화를 뭐라고 그래? 역할 분담이라고 그래요.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생산 누가 할 것인가,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인가를 가지고 10개의 민영화 방안을 제시해요. 공공서비스 공급 방안을. 직접 공급부터 시장까지 쭉 나열될 겁니다. 이게 사바스 문제인데 사바스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올 거고요. 10개 중에 잘 나오는 게 주로 아까 봤던 민간 위탁과 면허 비교하는 것, 보조금과 바우처 비교하는 것, 자원봉사하고 자조활동 비교하는 것, 요게 좀 잘 나올 겁니다. 그치? 어쨌든 이거 그 다음에 사바스 얘기니까 좀 띄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